풀어봅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날씨가 오늘은 좀 선선합니다. 참 더운 여름 잘 우리가 극복해 왔던 것 같고요. 사실 여름보다 더 추웠던 그 겨울 우리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될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밤을 새 가면서 길거리에서 투쟁했던 그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결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결실이 하나 맺힐 것도 같죠. 바로 김건희 구속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안 될 듯 하면서 결국 이제 될 것 같은 고비에 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구속 관련된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즘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죠? 정치루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정치루킹이자 정치루킹이자 네,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네. 민주당 서울시장 대변인 맡고 있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늘 제가 여쭙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바쁘시죠? 네, 바빠요. 네, 어제도 엄청 바쁘셨다고. 네,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현재 이 오세훈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세훈. 네, 저희라고 하면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인데 네, 크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오세훈 잡아뜨릴 수 있나요? 감옥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잡아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그렇죠. 구치소로 들어가셔야 될 분이 아직도 이렇게 서울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면서 특히나 부동산 이슈로 뭔가 여론몰이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오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좀 좋은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 말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결국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 때 참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무슨 개발 사업이라든지 네. 또 뭐 한강 무슨 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금 수상버스인가 그거 하고 하면 지금 2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대요. 근데 한강 수상버스 같은 거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제안했던 업체가 서울만 왔던 것 같아요. 아니죠. 강이 있는 데는 다 갔어. 그러니까. 네, 뭐 청주도 가고 충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이나 바다가 있는 데는 다 가요. 그래서 막 이거 거기 가가지고 뭐 시연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완전히 개소리거든. 문제는 그때마다 기자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뭐 이권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상한 기사 내는 바람에 분명히 사라졌어야 될 업체가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또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면서 저 오세훈을 빨리 좀 어떻게 해야지 서울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형적인 전시행정, 오퓰리즘이라고 전하는데. 오퓰리즘. 네. 그 오퓰리즘의 행정을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해서 요즘 좀 바빠요. 네.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시당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김건희 대응은 중앙당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크게 할 만한 게 아직은 없는데, 우선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뭐 소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환 조사를 했는데 뭐 진술은 거부 안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거짓말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지능적이었던 것 같아. 갑자기 수사받다가 토할 것 같다고 뛰쳐나갔다 그러질 않나. 이렇게 이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런 쪽에 상당히 좀 영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사관들 상당수가 이제 남성이 되다 보니까 여성인 더군다나 이제 전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강하게 몰아세울 수 없다라는 점을 너무 적절히 이용해 먹는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서 뛰어나간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도 참 그냥 가라 그러지 뭐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못한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트집을 잡아버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앞뒤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토할 것 같다고 저쩌한 것도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요. 보면은 근데 사실 진술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능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지능이. 네. 이렇게 그치. 거짓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제까지 본인이 했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머리가 그 이거를 빠삭한 뭐 게 아닌가. 여성성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우리 사회에서 몇 안 되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 예우해주는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히 이용해 먹는 건지 특유의 김건희 습성이라고 정리를 해보죠. 김건희 습성. 네. 그러면 그럴수록 감옥 갈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네. 이게 지금 이미 김건희의 어떤 실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드러난 상태잖아.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야 저거 또 재주 그러니까요. 부리네. 이게 지금 온 언론도 좀 주목해서 물론 음.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김건희 소환 조사 이후에 김건희가 진술 다 잘못했습니다. 이 진술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수많은 또 기사 헤드라인을 많이 작성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지금 온 국민이 이 김건희를 구치소로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구나,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여성분들, 여성단체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네. 지금 김건희가 워낙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가 그럴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 말을 못 하는데 이 김건희가 지금 몰리고 있는 이 장면이 네네. 약간은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몰리는 그런 면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기보단 김건희라는 존재가 이제까지 성역처럼 있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윤석열보다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보다 더 V0로 있었던 존재가 김건희였기 때문에 이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고 수사를 받는 것은 온당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업자득인 거죠. 네. 자업자득을 이제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김건희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 이순자.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자는 탬버린 안 든 김건희라고. 예. 이순자가 만약에 탬버린을 들었다면 김건희처럼 됐을 거다. 누가 고사양인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누가 고사양일까요? 고사양이나.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예. 자, 하지만 김건희 오히려 그러는 바람에 감옥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소환조사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검에서는 지금 16가지 혐의 중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 세네 가지 혐의를 먼저 구체적으로 한 100쪽짜리 질문지를 작성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건진법사 이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이제 피의자로 적시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네. 이제 보통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티타임도 가지고 뭐 이런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뭐 김건희가 진술 거부를 안 했다고 이 얘기 가지고선 기사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진술 거부 안 했다. 네, 근데 진술 거부 하지 말아야죠. 네,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기사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술 거부는 안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게 믿을 만한 진술이냐, 그건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술 거부를 안 했지만 진술을 한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간에 좀 꼼수를 쓴다고 그래나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진술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상황을 자꾸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티타임 없이 들어갔다. 아니 뭐 솔직히 뭐 김건희랑 차 그러니까 마시면 네. 누가 차를 마시고 싶겠어요. 그리고 네. 김건희하고 차 마셨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말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애시당초에 그런 걸 좀 차단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네. 신빙성이 없는 진술. 글쎄,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거나 옛날하고는 좀 분위기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모 매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배석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보니까 김건희가 요 가운데에 딱 앉아 있고 이제 변호사들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사 관련해서 특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일부 배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김건희가 이제 저 상황을 딱 봤을 때 김건희가 진술을 못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니까 김건희가 여기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요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김영석 공천 영향력, 그 다음에 무상 여론조사 했냐 안 했냐 요거랑 그 다음에 통일교측 샤넬백 수수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서 이 내용을 이제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김건희 측 변호사 이름이 참 보면서 대단하네요. 최명성, 네. 최지우, 유정화. 근데 최명성 변호사 보면서 야, 저 양반 참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명성 저 양반이 상당히 유명한 이제 특수통 검사고 윤석열 그렇게 싫어했어. 야 싫어했는데. 아, 그리고 그 최명성 변호사 저 양반이 그 검찰 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좀 그 선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렇게 또 그런 분위기 좀 점잖아 보이는 점잖 빼는. 예, 네. 그런 분위기를 제일 선도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점잖은 선비이자 협객 같은 그런 무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부드럽고 예. 강직한 느낌을 예. 뭔가 주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들이 일종의 이상형 같은 그런 모습을 되게 나타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비밀의 숲에서. 그렇지. 네. 예,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김건희 이 변호를 하고 나섰다는 거는 거의 누구 말 맞다나 시체말로 빤스 벗고 설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같은 여성도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사 부인들 중에 저런 사람이 옛날에 좀 있었나 봐. 김건희 같은 스타일이 네. 좀 설치고 나대고. 아니 저 화류계 출신. 적잖아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지 못하도록 그 커트를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최명성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그런 분들이었던 거야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 변호를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을 아주 아끼는 후배라고 생각했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저렇게 나갔다, 야, 이 사람도 정말 뭔가 다른데 뭐 홀린 게 있나, 다른 약점이 잡혔나 싶을 정도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최지우 변호사만 이제까지 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최지우 변호사 딱 나왔을 때, 그래. 김건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냥 대충 이제 대응하면서 적당하게 진술 뱉어주고 말 것이다라고는 봤는데 이 최명선 변호사 거는 좀 저도 놀랍네요. 지금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김건희가 기존의 그 경호원들 둘러싸여가지고 그쵸. 오히려 검사들을 오히려 불러다가 경호실이 마련한 그 장소에서 조사받더니 네. 황제 조사, 핸드폰 뺐고요. 네, 네. 여제 조사라고 그러죠. 네네. 여제 조사. 야, 네. 그거는 그런 이제 거는 이제 끝났다. 확실히 끝났네요. 네. 지금 수사가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보통 저렇게 특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게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보통 저렇게 하죠. 딱히 아니면은 저기서 막 예우를 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예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음. 예우를 했다 보기는 어렵고 좀 김준기 특검이 최대한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영장실질심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는 한 대여섯 번 정도, 최대 대여섯 번, 적어도 서너 번은 소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분명히 김건희가 그 중간에 안 나간다라고 땡깡을 부릴 거다. 땡판을 놓을 거다.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민중기 특검의 어떻게 보자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야 뭐 서너 번씩 왜 불러? 한 두 번째부터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바로 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점은 제가 볼 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예상치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 우선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다루었던 것들을 좀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7초 매매라고 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지금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에 보면은 김건희가 미래에셋 그 증권사 직원에게 블랙펄 인베스트 쪽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약속한 정황, 이게 녹취록으로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녹취록이 예, 예. 여기서 이제 7초 매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300원에 매도하라고 그 블랙펄 쪽에서 네.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7초 뒤에 이걸 했는데 12시에 8만주 3,300원 때려주삼. 때려주삼 했더니 바로 7초 뒤에 이걸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계속 김건희는 이거 우연의 일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은 주가 조작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이건 바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했을 거야. 그쵸.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너무 7초가 어딨어? 이런 예외 그리고 이게 이런 우연이 몇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저 수익 얼마 뭐 2억 7천만 원인가 네네. 뭐 주기로 했다. 그리고 네, 실제 맞아요. 돈을 꺼내서 주죠. 실제 돈이 인출한 장면이 그 흔적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다음에 갖고 온 게 지금 김건희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 우연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지금 계속 그 앞뒤로 떴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 4,700만 원 진술했다. 이거 4,700만 원도 손실을 보전액이잖아요. 네. 예, 그거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6대4 배분해서 2억 7천만 원 줘야 된다. 한 날 수표 인출한 거 떴고, 그다음에 심지어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해서 8억이라는 숫자를 특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네. 부당이익을 취했을 거다. 3,700번 매매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김건희가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핵심 전주로 있었던 게 바로 김건희였다. 이게 뭐 공범이죠. 근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서 손해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건희만큼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주가 조작이었느냐? 애시당초 김건희를 위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익을 혼자 보지. 결국에 애매할 때는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살펴보면 범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건희밖에 더 있겠냐고. 근데 그러니까요. 무슨 우연은 우연이야. 아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김건희의 좀 지능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에 이게 계속 우기면 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우겨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 이미 녹취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예전에 권오수 회장이나 그 전주로 일했던 손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공범이라고는 하나 이제 실제로 본인의 계좌에서 그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러니까 그 돈이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냥 방조 혐의만 대충 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아예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뭐 이제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권오수 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받은 거 보면은 김건희도 똑같이 그 형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김건희가 단순 방조범이었느냐, 단순 가담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묵인한 일종의 그 기획한 사람들 주범 중에 한 사람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주범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몇 시에 3,300원 뭐 네. 때려주삼. 때려주삼 하니까 바로 이거는 그런 매수를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는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꽤 적극적이고 많은 행동이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건희는 분명히 걸렸다. 이거 뭐 딱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배째라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째드릴까요 우리가? 근데 진짜 이 특검팀에서 도이치모터스 다룬 건 진짜 잘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나왔던 삼부토건이나 이런 걸 좀 다루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삼부토건 얘기보다 더 먼저 다룬 게 도이치모터스더라고요. 근데 이 건은 너무 확실하고, 명백하죠. 예, 분명하고 사실상 김건희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구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혐의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사건 먼저 다루었다. 이미 수사가 이게 다 끝난 네. 상태고 증거도 다 나온 상태라 추가 수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거나 수사를 뒤집어 다른 쪽으로 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더 바로 확실하게 네. 해주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높이는 거죠, 가능성을. 빼박 그 구속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에서는 김건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질문, 그러니까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확인만 하고 바로 이제 오히려 그렇지. 네, 윤석열에서는 구속을 시키는. 부인을 하면 부인할수록 죄질이 네, 무겁다. 무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를 맨 처음에 다룬 게 아닌가 확실한 싶었어요. 것부터 네. 해가지고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네.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명태균 바로 의혹이죠. 네, 공천 개입인데 김건희가 여기서 윤상현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한테 떠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 사건이 뭐였냐? 결국에는 그 명태균이 한참 이제 화가 나서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럴 수 이제 있는 식으로. 네, 그러면서 뭐 윤상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인데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 녹취록에서 김건희랑 이제 나중에 그 명태균이 또 전화한 내용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저 팔지 말고 당선자 팔지 말고 네. 밀어붙여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관련해서 특검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화하라고 하니까 내가 명태균하고 전화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공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 누가 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끊어냈다. 명태균이 문제였기 때문에 끊어냈다. 그래서 나 모른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건희가 이거 조만간 윤석열만 이제 구속시키고 자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게 될 그 날이 올 거다라고 저희끼리 그냥 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예. 거기서부터 김건희가 그런 조짐이 살짝씩 보이는 거죠. 윤석열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특검에 그렇게 진술을 우리 했다고 오빠가 하니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난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윤석열 쪽으로 몰았잖아요. 그게 윤석열이 전화를 걸었고 뭐 그런. 근데 김건희가 통화를 한 녹취록이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부인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쪽으로 모르면은 그냥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내가 공천 개입을 하고자 하는 난 동기가 없었고 그냥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걸로 몰아가 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시켜서 마누라한테 그런 걸 시키나? 아 절대 안 나는 되죠. 저기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공천과 관련해서 마누라한테 이런 걸 떠맡긴다는 것 자체가 웃겨. 일단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근데 얘기죠. 공천 개입했으면 지가 해결할 일이지 마누라 그거 왜 끼어들어?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 시작이 출발점이 부인이라는 걸 네,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였냐면 나 이게 보통 이게 이 김건희 쪽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를 들어요. 군대에 가면은 왜 남편 계급이 부인의 계급이다 이러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황당한 게 본청에 이제 에서는 아직까지 인사 발표가 안 나가지고 몰라. 근데 저기 그 관사 쪽에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짧게 이제 관사 생활 이렇게 애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는 건데 전화가 오는 건 띠리리 전화가 혹시 누구누구가 이번에 뭐 된다며 이러는 거야. 몰라. 나는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기 나는 이제 그 애신당체 병과가 특정 업무만 맡게끔 돼 있는 네네. 거라 그 웬만하면 나는 인사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병과 자체 우리가 정훈병과라고 하는데 정훈병과 육군의 전체 인원이 620명인가 돼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진급을 하고 말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 내가 진급을 할지 네. 안 할지도 나와 있지. 내가 뭐 정원 장교 외에 다른 데 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애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뭔가 삐끗한 거야. 네. 삐끗하면은 우리는 몰라. 근데 관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누가 이번에 뭐 하기로 했는데 뭐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며. 뭐가? 여기는 조용한데? 본청 조용한데? 인사이동 있어? 그런 경우 제법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인들끼리 얘기가 돼 있는 게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백연머리 송사로 뭔가 된 거야. 예. 해주기로 했어. 근데 막판에 뭔가 비틀어졌어. 그거 그러면 안 엄마들이 아니 그 부인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뭐 저기 지휘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짜증 나잖아,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가 딱딱딱딱 따지는 거야 이제. 이러기를 해놓고 왜 이래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 뭐 이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거 보면 딱 그 상황인 거야 지금.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쵸. 사실상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그러니까. 끝나는 이 모든 의혹들이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가 왜 전화를 거느냐고. 김건희가 인사 문제에 지가 왜 기어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가 인사 문제의 스타트였다는 걸 자인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건데 뭐 윤석열을 자꾸 핑계 삼아 보려 했다. 근데 그게 안 됐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가장 공천 개입에서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영선 공천 개입도 있지만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뇌물죄, 정치자금법 이런 거 다 걸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걸 더 물어본 것 같아요. 특검에서도. 근데 이 여론조사 부분은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자료 보낸 것보다 김건희한테 자료 보낸 게 더 많고 맞아요. 그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출해가지고 사고 친 것도 김건희란 말이야. 맞아요. 이건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제가 세 번째 이거 갖고 왔지만은 김건희 P&R 언론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P&R이 여론조사 업체잖아요. 여론조사 업체죠. 네, 근데 실제로 명태균과 대화하는 그 카톡방에서는 그 P&R 여론조사 업체라는 걸 인지하고 명태균과 대화한 내역들이 나와요. 이게 이미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지가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능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치.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도 이게 머리가 참 좋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앞뒤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지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런 거죠. 지금 앞뒤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특검에서 여론조사 의뢰를 김건희가 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판단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윤석열 부부가 먼저 의뢰했다 진술 확보 이거는 이제 강혜경 씨한테 확인을 받은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김건희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대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확연하게 나온 상황인 대화나 거죠. 녹취록 나온 거 보면은 네. 이거 니들이 공짜로 해주면 다음번 공천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주겠다. 이제 공천과 이 공짜 여론조사를 맞아요. 이게 대가성 관계에다 둔단 말이에요. 네. 대응 관계 두고 있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저렇게 말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일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또 좀 폭탄으로 좀 터져줬으면 하는 게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 이제 터져주면 되거든요. 자기가 좀 덮어진다 이거죠. 네, 같이 좀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나와 있진 않으나 어쨌든 이미 특검에서 왜 이준석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사실들은 나와 있고 김건희가 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진술 태도를 보고 네. 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려고 했다. 네, 아주 꽃놀이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번에 조사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게이트 요 두 부분은 네. 너무나도 사실관계가 명확해버렸고 증거가 네. 확실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고 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일단 김건희를 감옥에 쳐넣고 나면은 그럼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노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체포구인 실패해가지고서는 또 한참 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김건희 구속에 아주 사활을 걸고 가지 않을까 체포에. 네. 참 너무 좀 드물으면하죠. 솔직히 아니 그거 좀 개긴다고 그걸 안 끌고 나와?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조은석 특검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긴 했는데 조은석 특검 같으면 끌고 냈죠. 그러고 나와서 끌고 나가죠. 갔는데 왜? 당연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아니 근데 조은석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근데 이거 좀 별다른 얘기인데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그때 의자를 들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쉽지 않았을 그냥 사람을 끌고 나왔어야 정상인데 의자를 들고 끌고 나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매트리스 끌고 나오지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특검도 참 극한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랬다. 네. 지금 하나 더 남아 있어서 네 통일교 의혹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질린 표정을 하시죠? 나 진짜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우리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염병 시위가 마지막으로 했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내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 후배들 중에 화염병 던지다가 이제 감옥 간 친구들 제법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제 집시법이나 화염병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땡이잖아. 그쵸. 근데 감옥에서 별건 조사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 사건이라 가지고 중앙대 무슨 조직 사건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겠어? 진술을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감옥에 있는 중앙대생이나 중앙대 근처에 있는 학생들 끌고 와.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진술 막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 풀어줄게. 너 이번에 나가게 해줄게. 요것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간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친구를 팔 수 있냐고, 동지를 어떻게 파느냐고. 그니까요. 안 파겠다고 나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체포영장 나오는데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떡하겠냐. 들어놓아버린 거 우리도 진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경비교도대들 들어가서 두들겨 패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 끌고 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끌고 나갔다고. 그때 윤석열이가 지가 그 검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 이번에 이번 사표 냈다고 하는 뭐 공안 전문 검사 어쩌고 하는 그 사람. 네. 그 사람 같은 경우 되게 악명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래 놓고서는 말이야. 지는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 나 질린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 어떤 분들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욱하는 게 그냥 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밑바닥 끝에서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화가 많느냐. 그런데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경험. 내 경험담이 그런 거야. 뭐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눈팅이 밤탱이 돼가지고 또는 나중에 석방이 됐는데도 몇 년을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이러고 싸매고 다니는 애들 20대 초중반인데 그러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가 갈린다니까. 근데 지는 저렇게 뭐 의자, 빤스, 확 그냥 확 찢어불라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분노가 치밀죠. 근데 아우 씨.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네. 이준기 특검이 너무 흐물흐물하다. 흐물흐물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긴 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김건희 소환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김건희 구속을 위한 빌드업을 지금 착실히 쌓아나가고 그거는 맞는 있는 것 중인데, 네. 그래서 또 하나를 좀 야, 보자면,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더라. 반클리프 목걸이. 야, 이거는 정말 제가 갖고 왔지만 참 이게 속보로 떴을 때 제가 보고 이 맞는 거야? 아니 왜냐면 이때 시당에서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당 분들과 함께 이 뭐냐 얘 다 이렇게 반응을 좀 했는데 2010년 엄마 선물로 모조품을 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곧 지인이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도 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렸다라는 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조품이 지금 그 자기 친정집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다 끼워 붙이는 거네요. 와, 그러니까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 근데 네. 출시된 게 2015년이래네. 네, 그 2015년짜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거고. 오리지널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이제 또 드러난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뭐 서희건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건 한번 방송에서 다루신 것 같아서. 서희건설. 네, 하여튼 그것도 희한해요. 보면은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보면은 네 참 밝혀지긴 해야 되겠으나. 서희건설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 건축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걸 하다가 아파트 건설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회사가 커졌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전문으로 짓는 건설업체라 그래가지고 저 새끼 저 양아치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건축 관련돼서 서희건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예. 문제가 예. 되게 많거든요. 저질스러운 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되게 저질스러운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 예전에 서산에 살 때도 서산에 그 서희건설에서 만든 많이 있어요. 네, 예. 만드는 아파트들이 꼭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 안 들어가고 그래서 또 문제 생기고 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희건설은 제가 기억을 했을 때도 여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또 이게 김건희랑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이번에 놀랐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대구 어딘가에서 아파트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네. 해결해 달라고 막 얘기한 하소연하는 거 들으셨죠? 네. 거기도 서희건설이야. 아이고 참 내가 이제 서희건설 문제가 많네요. 많죠. 네. 근데 제가 왜 그 서희건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제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건설업체에 들어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음. 그 친구들이 하루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설이 세 개가 있대. 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집이 있대. 예. 무슨 집을 지으면 안 되느냐? 첫째 학교 지으면 안 된대. 네. 그러니까 이건 사립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는 병원 지으면 안 된대. 예. 세 번째는 종교기관을 지으면 안 된대. 절이나 교회를 함부로 짓지 말래. 돈을 안 준대. 네. 그 병원도 돈을 잘 안 준대요. 예. 이게 다 셋 다가 뭐냐면은 일종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진 데잖아. 그쵸. 돈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물리는 경우, 공사 대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고 안 떼이더라도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개 건설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그 모 업체가 동국대 일산병원을 짓다가 한 300억 정도 돈이 들었는데 200억밖에 못 받고 100억을 띄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애시당초에 그거 100억 못 받는 돈이다. 봐봐라, 예. 그 종교기관에, 네, 종교기관에, 학교에, 예. 그다음에 그 병원은 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세 개가 다. 동국대 일산 불교 병원 절대 돈 세 개가 다. 네. 그런 데인데 교회를 전문적으로 짓는다는 거는 돈을 뜯어낼 네. 자신이 있다라는 사람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애시당초에 날림으로 짓거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 검사가 사위다. 그거는 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 백을 얻겠다고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김건희가 뭐 영부인이 됐다. 그러면은 더한 거를 갖다 바쳐서라도 자기 사위를 요직에 갖다 박아 넣는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보면서 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야, 참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래서 현장이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근데 김건희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나온 거는 뭐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진이 천수산만 받은 줄 알았다. 샤넬백 몰라. 이거는 아니 건진이 천수산 받은 거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본인은 인삼이 맞지가 않는데요. 애초에 인삼을 먹었을 때 맞는 인삼이 네, 그렇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인삼을 먹지 않았고 건진이 그 천수산 받았다길래 건진이 받은 걸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한 거다. 야, 또 갖다 붙이네. 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기에 어떠신가요? 네. 아니 그러면 해명도 그럴듯하게 해야죠. 백 준 사람은 꼭 확인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뇌물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 인삼 받으셨습니까? 뭐 가방도 같이 보냈는데 그 가방은 마음에 드시던가요? 라는 얘기를 좀 은근히 돌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는 천수삼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네,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김건희 말장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희 투폰 이것도 건진이 그 건희 2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정지원 행정관이 쓰던 거냐 아니면 김건희가 쓰던 거냐 갖고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특검에서는 이건 김건희가 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이거 정지원이 쓴 거다. 행정관이 쓴 거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 하죠. 그래서 정지원한테 자기가 좀 연락하기 좀 그런 번호들을 주고 대신 연락하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말이 안 되죠. 네. 결국에 건진이 뭐라고 떠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죠. 김건희가 안 그래도 지금 건진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출시된 거라서 이거는 거짓 해명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명태균 건진법사에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건진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고객이 많아서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네. 야, 참.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은 자기 사무실을 빌려주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 영업을 위해서. 아우 그럼요. 야, 대단하네요. 뭐 아유 하다못해 뭐 김예성 그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던 김예성한테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뭐 건진한테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할수록 김건희한테는 사실 불리해요. 그러니까요. 그 안 그래도 그래서 바로 16시간 만에 특검이 조사실 떠난 지 16시간 만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김건희 구속영장 앞당겼고,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일 날 구속영장 심사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김건희가 폰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함구를 하고 있어서 이 사이에 증거인멸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폰 비밀번호 함구는 참 이 동네는 전통이네. 네, 뭐 한모 한동훈부터. 씨, 네, 한모 씨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도 24살이로 바꾼 것 같진 않던데 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니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재욱이 판사, 담당 네, 판사. 한 번 다루시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정재욱이 과연 믿을만 하냐. 근데 어쨌든 정재욱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키든 기각을 시키는 대로 문제가 생길 거고,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는 대로 또 정재욱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개인한테 문제가 생기겠죠. 정재욱 판사가 글쎄 간이 얼마나 부었느냐에 따라 달리겠죠. 네. 네, 좋은 의미로 부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정재욱 판사 뭐 지금 보니까 벌써 이 사람 저기 주변을 개인 정보를 파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SNS를 털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탈탈탈. 탈탈탈 털고 있는데, 예. 참, 근데 뭐 이렇게 안 털더라도 좀 판사들이 좀 합리적이게 법리에 맞게 좀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그럼요. 네. 법리가 아니라 완전히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윤 정권 내에서 가장 비호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뭐 제대로 수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까? 소환조사 포토라인 처음 섰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뭐 제대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증거인멸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치소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뭐 관례상 부부는 잡아놓지 않는다 그런 게 지금 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까지 법의 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좀 감안하고 좀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가지 않는 뭐 이런 전통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점점 분위기가 동시 구속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해야죠.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다른 건 뭐 아니더라도 이 내란 속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우리 그 사법사상 실제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가 있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철희 장영자 사건. 이철희 장영자. 네.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그렇고, 두 번째가 몇 번 더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 지인을 감금해가지고 물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부부가 나란히 공범 관계였어요. 둘 다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죄질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동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는 뭐 민중기 특검이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성과 차원을 떠나서 김건희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김건희를 잡아 넣어야 중요한 건 김건희가 혼자만 저랬을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김건희를 비롯한 그 어떤 부정부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력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시작에 불과하니 빨리 잡아넣어서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아, 12일 날이 재밌겠네요. 네. 이거 화요일 날인가요? 제 8월 6일도 꽤 재밌었는데 12일이면은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월요일일까요? 예, 아니죠. 일요일이 8월 10일이고 월요일이 11일이니까 화요일이 맞네요. 아, 화요일이에요? 네, 네. 화요일 날 가봐야겠네. 아, 화요일이네요. 맞네요. 화요일 날, 화요일. 네. 네. 아, 김건희 꼭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요즘에 방송을 밤늦게 할 때마다 재밌는 게 영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예전에 그 누구냐 그 경호처장 했었던 그 김성훈 네, 김성훈 구속영장 관련해서 그거 한참 기다리고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이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도 좀 하루 종일 속보 뜨는 거 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김건희도 아마 새벽녘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보기에 1시 정도로 봅니다. 1시. 1시. 그 사이에 도망가진 않겠죠? 미랑? 이제는 미랑은 못할 거예요. 그쵸? 미랑은 못할 거예요. 네. 이게 김건희가 미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가 집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 이게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한대요. 그럴 수도 있대요. 네. 근데 그래서 요트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밀항이라는 게 그래요. 그 공해상에서 배를 바꿔 타요. 그러면은 상대국에도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상대국의 그 밀항 조직이 김건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하겠죠. 네. 네. 그래서 밀항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유일하게 지가 뭐 요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빨리 이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서 네, 빨리 홍- 수임번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홍콩에 가면은 그 40억짜리 요트가 있대. 홍콩에 가면요? 이야, 네, 네. 모르겠어요. 홍콩에 요트 사놨는지. 글쎄요, 한번 봐야 되긴 하겠네요. 네, 네. 어쨌든 12일이 궁금해지는 순간이군요. 네. 12일 날 또 재밌는 시간 제가 또 생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전 생방송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